경매수권 현미경의 치우입니다. 여미입니다. 요새 초보자들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게 어떤 것 같아? 제가 요새 강의를 하다 보면 제일 많이 신경 쓰는 거는 좀 작은 돈으로 좀 굴려보고 싶은 그런 거? 그지? 네. 일단은 가격이지. 투자금이 많지 않은 상황이고 또 본인이 또 초보이기 때문에 너무 큰 돈을 가지고 투자를 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 작은 돈, 예를 들면 한 3천만 원 미만? 거기에서 대출 안 받고 그런 거를 하는 거를 많이 또 물어보시고 찾고 그러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위험 부담은 꼭 이야기해 주지. 물론 하죠. 그런데 이게 위험 부담을 얘기를 해도 말빨이 안 먹히지. 그렇죠. 일단은 좀 어설프게 배우신 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뭐든지. 네. 그런 물건을 내가 하나 보여줄게. 오늘 갖고 오신 물건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자, 이번에 봐야 될 물건은 끝난 물건이야. 끝난 물건인데 이 물건을 누가 가졌냐가 항상 문제가 되는 거잖아. 한번 보면 이분이 어디 사냐면 수도권에 살아. 여기 낙찰받은 분이요? 경기도에 사는데 소재지가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삼길이야. 지금 경기도에 사시는 분이 전라북도 무주에 있는 그 토지를 낙찰 받으신 거네요? 여기를 2번 정도 가봤다고 하는데 기름값만 30만 원이야. 그렇겠죠. 톨비도 또 들어갈 것이고. 근데 낙찰 금액 한번 봐봐. 감정가가 1,190만 원 정도에 낙찰가가 915만 원. 나는 이런 경매를 왜 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그러면은 915만 원이니까 한 1,500만 원 이상을 팔았나요? 그건 어디까지나 꿈이지. 이 사람의 희망사항이고. 투자금 대비 그 정도 수익이 나지 않으면 사실 조금 할 의미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게 저렴하다는 거에 딱 꽂히면 그 외적인 것이 보이지가 않아. 이분도 아마 그런 상황에서 딱 꽂힌 것 같아. 내가 여러 가지 사안을 계산을 해봐도 이분은 가격이 좀 저렴하다. 여기에 딱 꽂혔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1,000만 원 밑에 사면 말했듯이 한 1,500만 원 정도에 팔면 조금 이득이 남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우리가 가격이 싸다고 해서 그 처리하는 일이 쉬운 것은 아니잖아. 그렇죠. 이게 초보자가 달려들 만한 물건이 아니야. 왜냐하면 저기 토지 지분 매각이야. 그러네요. 여기 보시면 지분 매각. 지분으로 219평이네요. 그러면 얼른 초보자는 어떻게 생각하냐? 저 지분 띄어가져도 내가 219평은 갖는 거다. 근데 누구 맘대로 띄어줘? 그렇죠. 저 공유자들은 뭐 그냥 두 눈 가만히 뜨고 뭐 그 사람이 하는 거 그냥 보기만 한다? 절대 그런 일 없잖아. 또 여기에 묘지까지 있어. 여기에 또 분묘가 있군요. 그런데도 딱 꽂히는 건 뭐라고? 가격. 이 가격에 꽂히면 더 이상 다른 것들이 보이지가 않아. 그리고 누구든지 자기가 편한 쪽으로만 생각을 해. 지분이니까 공유자가 살 것이다. 묘지가 있으니까 묘지 주인이 이 땅을 가져갈 것이다. 회사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다른 사람의 말이 귀에 들어가겠어? 안 들어오죠. 네가 아무리 뛰어나고 그거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이렇게 한번 딱 꽂히면 네가 나쁜 사람이 돼. 서운한 이야기 하는 것 자체가 너는 나쁜 사람, 나의 이익을 뽑으려고 하는데 네가 옆에서 지금 해방을 놓는 사람. 이런 식으로 꽂히니까 옆에 사람 말이 들어오질 않아. 옆에 사람 말이 언제 들어올 것 같아? 낙찰 받고 나중에 이제 협상을 시작하고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렇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았을 때 그때 이제 생각이 드는 거야. 그렇죠. 내가 이거 왜 해야 되는 거지? 내가 과연 1,500만 원에 팔아도 세금 계산하고 내 기름값 빼고 뭐 하면 나 남는 것도 없는데. 근데 자기가 생각할 때 나는 남는 것도 없다라고 생각하는데 막상 저 협상의 대상자는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 반대쪽 지분 공유자들 말씀하시는 어떻게든 싸게 살려고 하겠죠. 그 사람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할 거 아니야. 그렇죠. 경기도에서 여기까지 와가지고 분명히 뻔히 이익이 안 남는다는 거 알면서도
돈도 없는 나를 지금 억지로 지금 돈을 쥐어 짜내서 가져간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어떻게든 깎으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이게 잘 됐기에 저 정도지 잘 안 됐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그냥 뭐 평생 갖고 가야죠. 그렇지, 평생 갖고 간다는 생각을 저 사람이 했을까 안 했을까? 아유, 안 하죠. 저 경기도 사시는 분이 저 전라북도 우주 있는 땅 가진 거예요. 아무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좋게만 생각하는 거야. 내가 언젠가는 저거 팔릴 것이다. 내가 얼마에 샀으니까 나는 얼마에 팔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을 과연 초보자들한테 어떻게 해야 현실감이 생길까? 나도 정말 이런 거를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 어떻게 설명을 해야 그 사람이 입찰 전부터 좀 계획을 차근차근하게 짤 수 있을 것 같아? 아, 이거는 어떻게 설명을 해도 입찰할 사람들이 입찰하더라고요. 그렇지. 일단 가격에 꽂히면 뭐 백약이 무효인지는 알지만 그러더라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설명을 해야 이 사람이 좀 현실을 냉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 잘 모르겠지. 잘 모르겠어요. 역으로 생각해봐. 본인이 만약에 저 땅의 공유자라면 살 것 같냐 안 살 것 같냐? 거의 안 산다고 해. 아니, 내가 안 사는 거를 다른 사람이 과연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나는 이런 소액 토지라든지 소액 경매나 공매를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빠져나올 건지를 먼저 생각하고 난 다음에 이거를 들어가든지 말든지 하라고 나는 그렇게 말을 해주고 싶어. 그 이후에도 자기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건 뭐 자기가 알아서 하는 거겠지. 그래서 꼭 이렇게 누구 탓하기 딱 좋을 정도의 이런 물건은 알아서 하십시오라고 해서 손을 딱 털어버려야 돼. 내가 기본적으로 알아서 하세요라고 얘기를 했는데 진짜 우겨서 들어가는 사람들은 나는 진짜 신경 안 써. 난 절대 신경 안 써. 왜냐? 그거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나는 어느 정도 인지를 했고 그것에 대한 위험 부담을 나는 충분히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들으면 그건 그 사람 탓이야. 그렇죠. 본인이 책임질 수 있기 때문에 본인이 입찰을 하고 낙찰을 받은 거기 때문에 어떻게 더 이상 거기서 조언을 해줄 수가 없죠. 그리고 이 바닥에서 좋은 이야기 하는 사람 말 얼마나 믿어? 그거는 안 믿죠. 자기 듣고 싶은 대로 들으면 안 돼요. 그렇지. 근데 이게 이 돈에 꽂히면 서운하게 들리거든. 그렇죠. 그래서 돈에 관계되는 것은 굉장히 정확해야 되고 그리고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냉정하게 이야기해 주는 거. 그렇죠. 그런 사람 말을 좀 되짚어서 듣는 것이 훨씬 더 나는 이득이라고 봐. 그렇죠. 저도 저한테 질문을 하시거나 뭐 물건에 대한 문의를 하시면 좀 안 되는 쪽, 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들을 좀 많이 얘기를 해주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될 수 있으면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게 그 부정적인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이런 점도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데 그렇죠. 꼭 이런 거를 안 좋은 쪽으로 들으니까 본인이 보지 못하는 것들, 또 초보자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건데 또 그걸 또 오해해서 듣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나는 소위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좋은 쪽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 말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아. 뭐 소액 경매로 하면 부를 늘필 수 있더라. 아니, 작은 거 계속 굴려봤자 작은 거야. 그렇죠. 그게 어떻게 해서 큰 것이 돼? 그리고 뭐 그런 어그로라고 하죠. 뭐 500만 원 투자해서 뭐 2억이 됐다. 뭐 1억이 됐다. 없는 얘기는 아닐 수도 있지만 정말 로또 맞는 거잖아요. 로또 당첨되는 것만큼의 확률을 갖고 있는 거를 일반적으로 얘기를 하고 또 그걸 일반적인 거라고 생각해서 들을 필요는 없는 거죠. 어쩌다 한번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가지고. 복권방 주인이 그런 얘기를 하면 믿겠네. 그런데 부동산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런 이야기는 정말로 벼락을 한 10대 번 맞을 확률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건 그냥 잊어버리는 게 좋아. 그래서 나는 이분이 이것은 해결은 했어. 다행이네요,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잖아. 그러면 그만했어야 돼. 나는 그만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이런 일이 장마다 꼴뚜기처럼 매번 일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 그러면 안 되는데 누가 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직도
해결이 안 된 물건이 있을 거야. 그렇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물건이 아니더라도 왜 미납했을까? 왜 저 물건에 잔금을 납부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는 그 사람 나름대로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진짜 물건을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또 보고 분석하고 물어보고 좋은 이야기가 아닌 나쁜 이야기도 그냥 수시로 물 마시듯이 들어야 된다고 봐. 그리고 본인의 쓰임새가 확실하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고 단순히 출구 전략 하나, 뭐 공유자에게 되판다. 요거 전략 하나만 가지고는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조언들을 듣고 또 다른 출구 전략을 또 세우고 이런 식으로 2가지, 3가지 안전장치를 만든 후에 입찰하는 건 괜찮은데 저런 것들은 좀 많이 위험하죠. 그리고 경매를 강의를 하고 가르치는 사람들도 될 수 있으면 조금 좋은 면, 어두운 면 이런 거를 좀 비례해서 이렇게 초보자들에게 알려주면 좋은데 무조건 좋다라고만 하면 정말 경기도에 있는 사람이 저 땅을 가져서 무슨 이득이 있는 것인가를 따져보면 정말 백해무익한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런 것을 막 계속 푸시하는 사람들 보면 조금 깝깝하더라고. 저런 물건이야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까지는 그런 경우죠. 돈이 뭐 얼마 남았다고 하더라도 그거에 들어가는 내 경비, 또 세금, 또 내 인건비, 내 품, 정신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면 거의 남는 게 없는 아니면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그런 경우를 당할 수 있습니다. 제가 초보자들 분들한테 꼭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3천만 원짜리라고 해서 처리하는 것이 딱 3천만 원만큼의 노력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3억이 됐든 300만 원이 됐든 처리하는 것은 똑같아. 처리한품은 똑같습니다. 다만 금액에서 좀 차이가 날 뿐이지 내가 뭐 3천만 원짜리 샀으니까 쉽게 처리되고 3억짜리 내가 낙찰받았으니까 어렵게 처리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현실을 좀 냉정하게 봤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디 가서 강의할 때도 좀 제대로 알려주고 그럼요. 보시는 분들도 정말 제대로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을 쌓기를 제가 권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할 것이고요. 좋아요와 구독 꼭 좀 눌러달라고 말 좀 해줘. 또 안 누르신 분이 있습니까? 잊지 말고 제가 말 안 해도 꼭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